유 작가님이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씨한테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 한나라당 같은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저는 되게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그때 답을 뭐라고 받았냐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면서 유 작가님 동생 유시주 선생이 있거든요. 예. 그 양반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도 가깝고 뭐 같이 감방 갔을 때 뭐 누가 또 같이 면회도 했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추억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그거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네. 달리 변명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친한 사이 아니었냐 나를 너무 까지 말라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아니 지금 거기가 있어 이제 그 양반 소속구가 제일 그 부러워해. 그 양반이 제일 김문수 부러워하는 사람 소속구예요.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론이나 어떤 도덕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불가능하고요. 되잖아요. 네.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변절했다 뭐 네. 어쨌다 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김문수 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전두엽에서 왜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막 네. 인간 알으실 같다는 때. 행동을 하잖아요. 예.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중1, 중2 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예.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하죠. 근데 네. 그거를 부모들이 못 견뎌주고 지랄 총량의 법칙에. 예, 못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그렇죠. 가정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네. 근데 꼭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의 아니 게 있어요. 고문을 해라 고문을.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전두엽 발달 때, 그 나이에, 그러니까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뇌과학으로. 예, 우리 전두엽, 아니 저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재밌습니다. 우리 전두엽, 전두엽 부분에서 예. 그런 타인과의 관계, 배려, 맞아요. 예. 이런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걸 다 미세포가 자라면. 관장하잖아요. 예. 그게 아이들마다 그 전두엽 분야 부분이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사춘기래요. 그게 네. 그게 뇌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 인제 사춘기가 온 거야? 그렇지, 아니지.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된 거라고 봐요. 전두엽에 뭔가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예.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서 있다. 일어났음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이제 2달 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가갖고 소속과하고 같이 태극기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게 아니고 예.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 예.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에 한번 유시주 선생님은 제가 그런 글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 미워하지 않아. 이해해요. 그 신경계통 그걸만 미워해. 그거는 김문수라는 인격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20대 때 30대 때의 김문수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지. 그거는. 그 예. 지금 있는 김문수 씨를 그대로 봐주자고 우리가. 서석구 씨도 그대로 봐주잖아. 아니, 그분도 이게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옛날에 판사할 때는 청와대에 계신 분. 아니 그거까지는 내가 뭐 단정하는 거나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전두엽이 그거는, 없었어, 거기는. 그거는 무슨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원래. 그런 분이고 서석구 변호사 경우는 원래 판사 시절에는 그래요. 불임 사건의 네. 일부 무죄 판결도 하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전두엽에 문제가 없었어? 그때의 서석구 판사와 예. 지금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를 같은 인물로 우리가 같은 자아로 규정을 하고 변질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서로 다른 자아예요. 그냥 이름표가 같은 거지.
아니, 이런 자아가 표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기춘 같은 사람도 있고.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전 전도협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쁜 짓만 하면서. 여기 봉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 전두엽이 전혀 지나가지 봉도사는 않는. 철이 죽을 때까지 안 들 거야. 계속 갈 거야. 그 우리 부모님이 포항제철에 넣고 싶어 했어요. 철 좀 들으라고. 아, 이것도 아재 개근데 씨.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유. 뭔가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예.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서 있다. 일어났음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 아, 이제 2달 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가갖고 서석구하고 같이 태극기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게 아니고 예.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 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 예.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에 한번 유시주 선생님은 제가 그런 글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 미워하지.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전두엽 발달. 그 나이에 네가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뇌과학으로. 예, 우리 전두엽 아니 저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재밌습니다. 우리 전두엽 전 전두엽 부분에서 예. 그런 타인과의 관계, 배려, 맞아요. 이런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걸 다 세포가 자라면. 관장하잖아요. 예. 그게 아이들마다 그 전 전두엽 분야 부분이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사춘기래요. 그게 네. 그게 뇌가 폭발하는 거야 그때. 김문수 인제 사춘기가 온 거야? 그렇지 아니지.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된 거라고 봐야지. 전 전두엽에 그거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네. 달리 변명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친한 사이 아니었냐 나를 너무 까지 말라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아니 지금 거기가 있어 이제 그 양반 서석구가 제일 그 부러워해. 그 양반이 제일 김문수 부러워하는 사람 서석구예요.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론이나 어떤 도덕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불가능하고요. 되잖아요. 네.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변절했다 뭐 네. 어쨌다 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김문수 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전두엽에서 왜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막 네. 인간 알려질 같다는 때. 행동을 하잖아요. 예.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중1, 중2 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예.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하죠. 근데 네. 그거를 부모들이 못 견뎌주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야. 예, 못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그렇죠.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예. 근데 꼭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의 아니 게 있어요. 고문을 해라 고문을. 그러니까 유 작가님이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응? 그런 얘기 하면서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씨한테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 한나라당 같은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저는 되게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그때 답을 뭐라고 받았냐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면서 유 작가님 동생 유시주 선생이 있거든요. 예. 그 양반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도 가깝고 뭐 같이 감방 갔을 때 뭐 누가 또 같이 면회도 했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추억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